너의 자식을 알라 에듀소스의 환경부장 서경석입니다. 네, 에듀소스 정교회장 김켈리입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분이 나오셨는데요. 이제 학교 선생님에서 시작하셔서 EBS 강사 생활 오래 하셨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는 영어 교육 현장에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 홍공TV의 허준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짜! 네, 반갑습니다. 홍공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버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근본은 교사인데요. 시그니처 동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서경석 TV가 그런 동작이 없거든요. 없으세요? 네, 부럽습니다. 김켈리 선생님도 있으세요? 저는 네. 캘리포니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괜찮네. 좋은 거 다 하고 계시네. 이런 걸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차마 그 동작 못 하고 있는데 두 분 아주 과감하시네. 렌탈 가능합니다. 이게 아이들이 영어를 또 좋아하게 되는 거랑 그게 성적으로 또 이어지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할 때는 너무 재밌게 잘했는데 시험 쳐보게 하면 성적이 안 나온 애들도 있더라고요. 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아하면 잘할 확률이 높은 건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시험 자체에 좀 긴장을 많이 학생들 like me. 저도 이제 긴장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실수를 꼭 이제 1번부터 틀리면 이제 멘탈 이제 쪼개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정신적인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로 옮겨지면서 사실 나는 이제 편하게 즐기고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이게 사지선다 오지선다가 되면 이게 지금 나는 즐기고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왜 답을 하나로 골라야 되냐. 혹은 문제로 옮겨지면서 이 해독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시험 자체가 주는 또 공포, 좀 해독이 안 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거랑 시험이라는 시스템이 주는 거는 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성적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자체가 못하는 건 아니다. 음. 네, 못하는 건 아니다. 시험이 잘못한 거다. 시험이 잘못한 거. 네, 그럼요. 네. 아무튼 오늘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영어 즐기면서 성적도 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언들 네,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오늘 제가 뿌리고 가겠습니다. 와. 우리 허준석 선생님께서 영어 공부할 때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세 가지 리스트를 뽑아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깜지! 이거 빽빽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어. 빽빽이 혹시 많이 해보셨습니까? 예, 학창 시절에는 가끔 했죠. 왠지 최근에도 하셨을 것 같은 느낌. 아니, 그러니까 빽빽이를 하다가 네네네. 이게 참 현타가 와가지고 그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네. 그래서 이걸 평생 잊지 않을 나만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오. 그렇게 이제 어릴 때 좀 바꿨죠. 오. 방식을. 근데 남다르게 공부 잘 하셨잖아요. 네, 잘게 또 육사도 또. 아니 뭐 자꾸 지난번부터 자꾸 그 얘기는 도대체 나무 위키 보고 오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 전부터 팬분이셨군요. 잘 알고 있었어요. 네. 하여튼 저거 잠깐 하다가 이제 방식은 전환하긴 했어요. 네. 이게 느끼신 거죠? 이거 하다 보면. 그렇죠. 깜지는 정확하게 이제 메타인지 세계적인 또 교수님, 이제 리사선 교수님하고도 저희 한번 라이브 했었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3번, 4번 넘어가면 그냥 노동이다. 팔근육 그냥 노동인 맞아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우리 어릴 때 사실은 우리 지금 부모님들 세대, 즉 지금 한 5차 교육 과정, 중학교 때부터 영어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깜지 써서 이제 수업 시간에 단어 시험 치고 틀리면 이제 짝꿍이 채점에서 틀리면 손바닥 맞고 딱 그 시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깜지를 쓰면 순간 효과는 올라가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죠. 근데 이제 시험 치다가 중간에 막 까먹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3번은 기억이 나는데 4번이 기억이 안 난다고 막 3번부터 쓰다가 막 그런 거거든요. 즉 쓰자마자 단기간에 기억은 올라가는데 그 뒤로 이제 쭉 기억이 다 이제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방법인데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또 열심히 빽빽하게 쓰면 성실해 보이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결과물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했다. 결과물. 더 이상 어떻게 얘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지금 선생님 여기가 시커매죠. 맞아. 그 교복 소매 이렇잖아요. 교복 소매 이렇게. 소매 여기 팔 이렇게.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뭐 조금은 남지만 나중에 그 많이 외웠던 뭐 수만 개 단어 외웠지만 영어 원어민들 만나면 그거의 10%도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으로는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사실 옳지 않고 저는 좀 센 말도 했어요. 사실은 깜지는 폭력이다. 사실은 벌 줄 때도 하잖아요. 맞아요. 미국 그 심슨 같은 만화 보면 애가 바트 심슨이 나와서 칠판에다가
나는 다시는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그 막 빽빽하게 쓰거든요. 그게 이제 디텐션 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깜지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사실은 노동에 가깝다. 그래서 사실 하면 안 되는데 부모님들이 불안하고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노동을 시키는 거죠. 사실 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애가 영어로 멀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안타까운 방법. 네, 두 번째 금지 리스트는 교재 추천받기. 이걸 하면 안 된다고요? 좀 또 화가 살짝 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교재 추천받기라기보다는 이제 어머님들이나 우리 친구들인데 교재 추천해 주세요라고 이제 부탁하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제 수강생이 한 400만 명 정도인데 지금까지 특히 이거 정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단어장 추천해 주세요. 단어장. 그리고 단어장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기본, 심화 뭐 엄청 많거든요. 기본 끝나면 심화 가나야 되나요? 그럼 기본은 요 교재가 낫나요? 심화는 얘가 낫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확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재 나가서 이제 단어장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수준이라든지 뭘 보고 공부했는지 히스토리 제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만약에 얼굴만 제가 아는데 몸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뭘 먹었는지도 알 수 없는데 갑자기 이제 옷을 맞춰야 되는데 옷을 사이즈를 나한테 알려달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전혀 이 정보가 없는데 그렇죠. 갑자기 제가 사이즈를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재를 상대방한테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다. 올바른 게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설명한 다음에 교재를 추천해달라. 이건 네.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제 거 추천하죠. 좀 이런 식이에요?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네. 저는 이제 교재는 자신감을 주고 습관이 있으려면 사실 좀 쉬운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쉽다라는 건 그 학생의 기준에서 쉬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분량이 좀 더 적거나 이거 맛만 떼떼한데? 뭐 이런 걸 이제 서점 가서 이제 충분히 골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의 수준보다 좀 낮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추천을 하는 것은 좀 저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단어장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문법이라던가 이제 다른 유형의 교재는 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나요? 그것도 홍콩 많이 있긴 한데 농담이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법도 사실은 문법은 저는 어떤 전체적인 조형을 빨리 훑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강의를 봐도 인강이 막 60강짜리다. 거기 있는 내용을 다 이제 얻으면 뭔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보고 나면 아시겠지만 60강 보고 나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1강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짧은 거에 있거나 쉬운 게 있어서 빨리 한 바퀴를 돌릴 수 있는 것을 책이든 뭐든 이제 보면 좋은데 만약에 책을 본다고 하면 반드시 인터넷 강의가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행간을 학생들이 못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초입에서 행간을 못 읽을 확률이 거의 뭐 90% 이상이에요. 다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인터넷 강의가 있는 짧고 좀 간결한 것을 보아서 한번 쭉 돌린 다음에 내가 좀 구멍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채우는 식으로 쭉 가는 것이 문법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인데 안타깝게도 완벽주의자 기질 가진 분들이 많아서 아직도 수십 강짜리 막 들으면서 고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금지 리스트는 본문 외우기. 저희 중학교 때 많이 했었는데요. 이거는 뭐 전국 공식입니다. 대한민국 중학생들이 사실 다 외운다 보시면 돼요. 진짜요? 네, 깜지랑 통틀어서 저를 아주 분노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이걸 하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시험 칠 때 너무 유용했어요. 아예 다 외워놨으니까 네. 뭐 문법 틀린 거 찾아내기도 편하고. 전치사 뭐 딱 보면 문제 읽기 전에 답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거꾸로 질문 드릴게요. 우리 켈리 쌤한테 이거 고등학교 가서 혹시 다 외웠습니까? 근데 고등학교는 어려웠죠. 이제 글도 길고 또 아예 우리가 배우지 않은 그런 문장들 찾아서 오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신 관리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게 중학교 때 먹히니까 이 달콤한 사탕에 다들 이제 길이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언제 이제 저는 이제 자빠진다고 하는데 자빠지냐면 1학년 1학기 1차 지필고사에 자빠지고 내신을 포기한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그날 집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이제 정시 파이터가 될래. 고등학교는 4년제인 거 알지? 정시에 5년제도 될 수 있어.
그렇게 포인트. 내신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4, 5년제로 만들 수 있다. 그 근본입니다. 악의 추기로 좀 사실 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하면 가능하지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초래합니다. 함정이네요. 네, 함정입니다. 이게 당장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아니 근데 본문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이게 돼요? 중학교 몇 개 안 중학교 됩니다. 때는 몇 개 안 돼요? 가능했어요. 네. 네. 아, 바로 그냥 오늘 당일치기 가능합니다. 아 진짜요? 네. 애들이 영어 이제 A가 나오면 쌤 저 어깨 햄버거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 잘하죠? 잘하죠. 근데 이 친구들이 저 고3 담임을 이제 오래 했거든요. 이제 영어가 왜 이러냐라고 이제 히스토리를 파보면 중학교 때. 제가 그래도 쌤 중학교 때는 영어 잘했다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그냥 쌤 외우면 점수 잘 나왔다. 머리 좋았다고 이러는 거예요. 넌 지금도 머리가 좋다. 근데 다 외우려고 하는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안 되는 거다. 라고 하면 애들이 이제 무릎을 치는 거죠. 그래서 보문 외우기는 사실 진짜 하면 안 되는 방법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제가 준석쌤 오늘 나오시면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 얼마 전에 제가 메일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많이 만났는데 아이가 6학년인데 지금 자기 수준에 전혀 안 맞는 영어 실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때 이제 처음 영어를 시작하는데 아예 놓쳐가지고 아이고. 홍보 선생님 혹시 그렇게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뭐 자기 지금 나이에 너무 맞지 않는 영어 수준을 가진 학생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보통 조언을 주세요? 사실 저는 이제 원래 EBS 이제 중학 오디션을 봐서 공채를 봐서 중학 강사 하다가 다시 공채 봐서 이제 고등 강사 하다가 제 애가 크니까 초등부를 제가 집필을 하면서 그게 이제 베스트 셀링이 된 케이스라서 초중고를 다 이제 좀 파봤거든요. 이게 사실 고등학교 3학년쯤 됐는데 이제 스쿨을 못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는 사실 굉장히 멀어요. 이미 너무나 실패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방금과 같은 사례 6학년인데 3학년 때 모든 게 시작됐지 하면서 이제 격차가 그때 시작된 친구들은 사실은 잡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6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은 분명히 이제 일찍 시작하는 애들은 잘할 거예요. 근데 6학년의 장점은 뭐냐? 학습력은 올라가져 있는 거예요. 1, 2학년 때 애들 보고 단어 외워봐 하고면 스펠링 하라고 하면 애들 10개 채 못 외우거든요. 근데 5, 6학년 가면 야 이게 10,000원 줄게 외워봐 하면 애들 기를 쓰고 외우면 10개 외우거든요. 학습력은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는 간단한 거 좀 듣고 이제 파닉스도 뭐도 이렇게 문제집 같은 거 좀 돼 있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한 권으로 끝내기 같은 것들 그런 거 해가지고 학습에 올라타서 가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리고는 6학년 한 말쯤 됐을 때 굉장히 간단한 문법 같은 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로 학습으로 잡고 그리고 잡고 이제 쭉 올라가면 제가 볼 때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쯤에 골든 크로스 옵니다. 와요. 근데 딴 집처럼 다시 이제 뭐 들려주고 노출시키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어떤 빌드업을 하려고 하면 못 따라가는 거죠. 왜? 학교에서는 이미 입시 영어 나와버리고 그때 되면 그거에서 또 애가 또 현타가 오니까 실패 경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초저로 갈수록 애들이 좀 편하게 영상도 보고 이렇게 습득에 올라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초고로 올라갔을 때는 학습에 올라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혼동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도 학습에 기대면 그 사춘기 직전에 타이밍이 있고요. 초저 때는 거꾸로 말하면 이제 막 초저 때 문법 잡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서로 연비가 안 나오는 방법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친구는 타이밍이 제가 볼 때 한 타이밍 남아 있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켈리 쌤한테. 어디다 대고 연락? 형님 연락 주십시오. 네, 그럼 이제 구독자분들이 사전에 질문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공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들이 한 번도 사교육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혼공을 하고 있는데요. 초6, 중3. 영어 같은 경우 혼자서 그냥 하다 보니 아무래도 중학교 아이 같은 경우 기초가 부족해서인지 시험 때마다 버거워합니다. 초등 아이는 아직은 할만하다고 하며 혼공 중인데요. 과연 사교육하지 않고 혼공으로 영어 계속해도 괜찮을지요? 듣기 시험은 보통 3개 정도 틀립니다. 저 이 질문을 이제 보자마자 부동산적으로 이제 어디 사시는 분인지 먼저 생각을 해봤고요. 학군지일 확률이 높다라는. 네. 학군지일 확률이 높고 듣기 3개를 틀리니까 기초가 좀 빠진 건 사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듣기 말고 다른 문항까지 만약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하면 이제 기초가 전체적으로 다 빠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듣기 시험 같은 게 만약에 1회
한 번 듣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3 친구가 학교 시험 때마다 버거워하는 것이 꼭 기초가 부족해서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초 개념도 하고 원서도 이렇게 올라온 친구가 그 학교 학군지의 내신 시험 스타일에 적응이 안 되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내신은 수능과 달리 전국에 수천 개의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다 다른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교과서도 다 다르고 내는 사람 스타일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사실 중3이면 지금 요 방송 보는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1학기이기를 빕니다, 제발. 1학기면 이 친구는 지금 기초 문법 아마 N회독을 지금 안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지금. 그러면서 아마 문제집만 돌아가면서 A, B, C, D 투어를 했을 확률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왜냐면 문제집을 많이 풀면 익혀진다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영문법을 이제 N번 보면서 저층을 굉장히 단단하게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기초가 부족하다고 하면 기초 문법이란 구문을 지금 빨리 수혈을 해라. 근데 중3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개월 아니면 기초 한번 돌립니다. 충분히 돌립니다. 그래서 한번 타임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듣기가 3개 틀린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은 좀 제 조카라고 생각하면 좀 찜찜한 부분인데 듣기 틀리는 유형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지엽적인 문제를 좀 틀리는 건지 아니면 이제 애가 떠듬떠듬은 듣는데 전반적인 거 대입 파악이 안 되는 건지 이제 큰 거를 잘 못 푸는 건지 작은 걸 못 푸는 건지 그 오답으로부터 얘 이제 실마리를 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 그래서 듣기 이제 틀린 거를 보고 좀 그런 걸 좀 파악을 하고 중3이니까 아까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마지막 하나 사교육을 하지 않고도 괜찮을까요? 돼 있는데 그럼 제가 거꾸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사교육을 하는 친구는 다 성적이 잘 나오냐? 그렇지 않죠. 그렇죠. 케바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도움을 받아서 좀 누가 리더가 있어서 같이 끌고 갔을 때 평탄을 치는 또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경우는 종합적인 걸 봐야 돼요. 아이의 성향이 좀 경쟁적인 어떤 분위기 안에서 잘 따라갈 수 있는 친구인지 아니면 집에서 아까 인강이든 뭐든 이런 걸 통해서 기본기 닦으면서 혼자 공부하는 성향이 맞는 건지 그 성향이 완전 다르거든요. 예, 그거를 좀 파악을 하고 오답 분석을 한 다음에 사실 학군지 그다음 중요합니다. 이제 학원 인프라 그다음 지역 어떤 그 내신의 어떤 난도라든지 이런 거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사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친구는 무조건 제가 홍콩쌤이라고 무조건 혼자 공부하라고 권하지는 않아요. 학군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제가 이 학생이라고 지금 생각을 했을 때 그 네. 듣기 문제 자주 틀리는 거 네. 확인했어요. 네. 자주 틀리는 유형이 있는데 아까 문제집 그냥 많이 푼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자주 틀리는 그 유형 어떻게 보완할 수 있어요? 대입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들었는데 두 사람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체를 파악 못하고 끝에 가서 스쿨만 들린 거잖아요. 이게 학교 얘기인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는 이제 평소 듣기량이 좀 부족하다.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단어 같은 거 자투 시간 하라고 했는데 등하교를 이제 듣기로 할애를 해야 돼요. 네, 통근을 할 때, 통학을 할 때 이 친구는 이제 스마트폰에 이런 거로 어떤 대입학 문제들 요즘 문제 은행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몇제 문제집 이런 것들 거기 있는 것 중에서 대입학 문제만 골라가지고 등하교 때 들으면서 좀 편안하게 줄 필요가 있어요. 중학교는 되게 느리게 재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등하교 때 이렇게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리게 하면 조금 더 낫고 이런 이제 기본이 쌓이면 그 다음은 이제 스킬 조금 얹어주면 돼요. 왜냐면 대입학 같은 경우에 이제 몇 턴 안에 답이 나오는지 보통 정해져 있어요. 수능도 보통 몇 턴 안에 답이 나오는 게 정해져 있고 요때는 반드시 여자 말만 집중을 해야 된다. 네, 요거는 뭐 다음 연설문은 보통 3문장 안에 답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다 좀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고 그 다음에 스킬까지 쌓아주면 애가 자신감까지 생기거든요. 그런 식에서 문제를 많이 풀리면 그때는 연비가 난다. 하지만 큰 그런 거 없이 그냥 문제 많이 풀리면 애한테 그냥 좀 사실 노동이다. 그렇군요. 자, 에디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